네, 안녕하세요. 2024년 세무회계 2급 강의할 박정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1교시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시험 제도와 수업 방식, 공부 방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2급은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법 1부, 세법 2부.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세법 1부 25문제, 세법 2부 25문제, 올해 4월 시험부터 이제 주관식이 없습니다. 2024년 제도가 개편이 되었고요. 주관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이제 100%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각각 25문제고요. 자, 우리 수업 진도 방식은 역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 먼저 하고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법인 소득에서 과세하는 법인세법, 그 다음 전체적인 총설이 된 국세기본법, 이렇게 역순으로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세기본부터 하게 되면 국세기본법은 세 가지 세목을 학습하고 국세기본법으로 정리하게 되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교재 역순으로 수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로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지만 함께 필기할 겁니다. 함께 필기하고요. 여러분도 같이 써보셔야 됩니다. 특히 세무회계 시험은 객관식 25문제 중에 이론 문제가 22문제, 23문제, 계산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세법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한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이 이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히 개인의 소득, 소득세법, 법인의 소득, 법인세법 계산을 해보고요. 같이 써보셔야만 이 이론에 대해서 이해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저하고 필기를 같이 좀 천천히 하면서 진도를 나가면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내공이 있고 세무회계 3급을 합격하시고 세무회계 2급을 듣는 분들은 필기 내용이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조금 빨리 배수를 1.7배, 1.8배에서 조금 빨리 진행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단계로 교재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파트마다 과거 기출에서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예제 문제, 중요한 개념 정리 문제, 예제 문제를 같이 풀고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기본문제, 출제 예상 문제, 심화 문제, 연습 문제로 그 단원을 정리하는 최종 복습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자, 수업 난이도는 실제 여러분들이 세무회계 2급 시험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막 외워서라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더 높은 자격증, 1급 필요하다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더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좀 더 난이도 있게 1.5급 수준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적응을 하려면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법인세법 신고 방식, 계산 방식, 소득세법 신고 방식, 계산 방식 이런 부분을 학습하셔야만 실무에도 좀 더 적용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난이도를 높여서 1.5급 수준으로 수업은 진행할 겁니다. 2급 합격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더 높은 자격증으로 가기 위한 발판. 두 번째, 실무에 적용을 하기 위한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를 높여서 1.5급 수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지만 꼭 여러분들이 현장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필기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자격증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재경직군은 우리 인문계 중에 상대 중에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또는 인사, 노무 이런 파트와는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파트는 약간 기술이죠. 말로 하고요. 조직 관리하고 영업하고 이런 거라면 특히 세무회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는데 말빨로 커버한다.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로 상대해야 되는 게 누구죠? 거래처 업체 또는 국세청, 국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본 지식이 부족하면 금방 탄로나요. 그래서 재경직군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식이 바로 여러분들의 연봉이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이직할 때도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굉장히 어렵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연봉을 받고 지식이 많으면 일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야근할 필요 없겠죠. 일과 시간 중에도 빨리 업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찾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직군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무의 2급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무에 적용하고 더 높은 자격증을 가기 위한 발판이고요. 여러분들의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단순히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보고 하나의 첫 출발점이고 큰 미끄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간략하게 이 정도 하고요. 우리 부가가치세법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 간접세라 표현하고요.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한 큰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B가 있습니다. 사업자 B가 있는데 어떤 재화를 100에 사왔어요. 그리고 이 재화를 가공해서 300에 팔았습니다. 사업자 B가 창출한 가치 증가분을 우리가 부가가치랍니다. 100에 사서 내가 뭔가 투입해서 가공해서 300에 팔았다면 B 내가 200의 가치를 창출한 겁니다. 이 가치 창출 증가분을 우리 세법에서는 부가가치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10%고요. 20이죠. 20이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계산된 세금,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자, 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입니다.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계산한 부가가치세 20을 계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은 매출이 있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은 내가 판 금액, 부가가치세 세목에서 매출은 판 금액. 회계학 법인세하고 조금 다르고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내가 공급한 거를 전부 다 매출이라 부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B가 공급한 거는 전부 다 매출이라 부르고요. 매입이 있습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 우리 매출이 얼마죠? 300이고요. 매입이 100입니다. 자, 10%에서 200에 대한 10%, 20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 방식이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입니다. 전단계 거래 금액을 공제하라. 나의 매출에서 전단계 매입액을 빼라. 전단계의 거래액을 빼라. 공제를 해라. 이렇게 해서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직접 구해서 10% 때려서 20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방식이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입니다.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자, 전단계 거래공제법에서 이 식을 갈로를 풀어볼게요. 자, 갈로를 풀면 매출의 10%, 매출의 10%, 매입의 10%, 자, 다시 매입의 10%를 우리가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요. 매입의 10%를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인데 전단계 세액을 빼준다는 겁니다. 매입세액이고요. 근데 이 세액을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이 세액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서 사업자 B가 재화를 사올 때 부가세 낸 게 있다. B가 사올 때 부가세 낸 게 있다. 입증을 하면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내가 판 거에 대한 매출세액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전당의 세액공제법은 매출이 있으면 10%, 그다음 매입세액, 사업자 B가 사올 때 부담한 부가세가 있으면 10%, 매입세액. 근데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신용카드 매출연표, 현금영수 등을 입증 자료가 있으면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 전당의 세액공제법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우리가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자, 살 때, 볼펜 살 때 부가가치세 10% 부담하고요. 물을 살 때 부가세 10% 부담하고요. 편의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일매일 소비할 때 10%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이 부가가치 세금은 누가 납부하는지 큰 틀에 대해서 우선 보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우선 필기해보고요. 자, 한번 경험 있는 분들은 속도를 배수를 빨리 해서 빨리 보시면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이 원리가 부가가치세의 끝입니다. 이 원리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뒤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 이론들, 그 다음 논리 전개 방식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사업자 A, B, C가 있어요. 사업자 A, B, C가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있고요. 자, 이런 유통 단계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됩니다. 자, A가 처음이고요. 창출하고요. 자, A가 100에 공급했습니다. 자, B는 200에 구입해서 C에게 300에 공급했습니다. C는 300에 사와서 소비자에게 600에 팔았어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가 있죠. 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입니다. 0에서 첫 출발이니까 100에 팔았다면 100의 가치를 창출했고요. 자, B는 100에 사와서 300에 팔았다면 200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C는 300에 사와서 600에 팔았다면 300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사업자는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 자, A가 처음이니까 부가세는 없고요. 매입세액은 없고요. 자, A가 B에게 팔 때 부가세 10%를 붙여 팔겠죠. 그래서 A는 매출의 10%, 매출의 10%, 100의 10%, 10이죠. 자, B는 마찬가지로 A에게 제화를 사올 때 부가세 10을 내고 사와서 200의 가치를 창출해서 C에게 300에 팝니다. 마찬가지로 300에 팔 때 부가세 10을 받겠죠. 자, B의 부가세를 볼게요.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 자, B가 C에게 팔 때 매출 300. 매출의 10% 30이고요. B가 A에게 사올 때 부담한 매입세액 10입니다. 이렇게 빼서 20의 부가세를 신고할 겁니다. 자, C는 마찬가지로 매출의 10%, 매입세액. 자, C가 소비자에 600에 팔아요. 부가세 10% 60. C가 B에게 사올 때 부담한 30. 그래서 30을 신고할 겁니다. 자, 소비자는 C가 소비자에 팔 때 부가세 60을 받겠죠. 자, 소비자는 최종 이 제화를 660에 살 겁니다. 공급가액 600에 부가세 10% 붙여서 60. 소비자가 이렇게 660에 구입을 할 겁니다.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세 10%를 소비합니다. 자, 60 소비하는데 이 60을 누가 낼까?
부담은 여러분들이 하죠. 내가 저를 살 때 60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데 이 부가세 신고를 국가에 누가 할까?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원리? 전당의 세액공제법에 따라 각각 계산하는 A. 매출 10% 빼기 매입세액 10. A가 창출한 부가치 100에 대한 10. 자, B. 매출 300에 10% 30. 부가세 부담한 10 빼서 20을 내고요. C. 소비자 팔 때 600, 부가세 10% 60. C가 B에게 저를 사올 때 부담한 매입세액 30, 30을 냅니다. 자, 소비는 최종 부담은 누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죠. 부담은 바로 소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60이라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했을 건데 누가 했느냐? A가 10을 했어요. B가 얼마 했죠? 20을 했죠. C가 30을 했습니다. 소비는, 부담은 소비자가 있고 부담은 60 소비자가 내지만 실제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은 A가 10, B가 20, C가 30 각각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20, 30 냈다는 겁니다. 근데 계산 방식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 10, 20, 30 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부가가치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접세입니다. 자, 세금 부담은 누가요? 소비자가. 신고는 누가? 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가. 간접세입니다. 즉 부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금 신고하는 납세자는 사업자인 A, B, C고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 자, 이런 세목을 우리 간접세랍니다. 뒤에서 배울 때 우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직접세입니다. 자,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 소득세고요. 자, 돈을 벌었죠. 누가 신고해요? 이 소득을 번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고하죠. 내가 사업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직접 신고합니다.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신고하는 자, 나. 세금 부담하는 자, 나. 직접세고요. 마찬가지로 법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법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가 신고합니다. 세금 내가 부담합니다. 직접세죠. 내가 신고하고 내가 부담하는 세목을 직접세고요. 부담은 남이 하고 신고는 내가 해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첫 번째 특징 간접세고요. 자, 두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다단계 거래세. 자, 이것도 결론만 외우면 되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각 거래 단계마다 매출의 10% 매입세, 매출의 10% 매입세, 매출 10% 매입세. 각 거래 단계마다 전부 다 과세하고 매입세 공제받고 과세하고 매입세 공제받죠.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 A, B, C가 있고요. 우리 소비자가 있죠. 자, A가 B에 거래할 때 100, 300, 600. 이때 부가세 받지 않습니다. 그냥 최종 소비자에 공급하는 C사업자만 부가세 60 받고요. 그럼 C만 신고해라. 매출의 10%. 60 신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자, A가 내고요. B가 공제받고요. B가 내고요. C가 공제받고요.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최종 소비자에 공급하는 즉 A하고 B 단계에 부가세 없고 B하고 C한 거래 부가세 없고 C가 소비자에 공급할 때 그때 너가 판매하는 공급가 600에 대한 부가세 60만 내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소비하고 부담은 소비자가 하지만 세금 신고는 C가 60 내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편한데 왜 이렇게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이렇게 할까요? 바로 다단계 거래세를 하는 이유는 탈세 방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방식이 단단계 거래세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단단계 거래세입니다. 현행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 부가가치세법을 통한 모든 나라는 단단계 거래세 하지 않습니다. 다단계 거래세를 합니다. 자, 이유는 탈세 방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편하죠. 단단계라는 게 훨씬 간편하잖아요. 최종 소비자에 공급하는 사업자만 너 부가세 매출의 10% 내고 끝내라.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편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탈세 방지 다단계 거래세인데 자,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하는 이유.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입증을 할까요? 자, 세무서에 신고할 때 이런 기록들을 전부 다 보관하고 입증한다는 거죠. C도 마찬가지예요.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이런 거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입세액 공제 받을 거고요. C도 반드시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확실하게 입증하고 보관하고 세금 신고할 때 관련 재료를 신고를 다 하는 거니까 A의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B가 공제받는데 A가 신고 안 하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A의 매출 누락 탈세를 적발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입니다. C도 신고할 때 매입세액을 반드시 입증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A가 매출의 10%를 신고 안 하면 바로 걸리겠죠. 이거를 나중에 우리 실무에서는 불부합이라고 부릅니다. 불부합. 불부합 걸리면 바로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필요하면 세무조사 나오고요. 얘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B의 매입세액과 A의 매출의 10%, 매출세액이 두 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망이 바로 떠요. 불부합이라고. 얘가 탈세하고 있거나 바로 국세청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내고 공제받고 세금 계산서 입증 받고를 하는 이유가 전부 다 탈세 방지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 바로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하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해야만 빼준다. 그러면 상대방 매출의 10% 이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크로스 체크해서 탈세 방지한다. 그래서 단단계 거래세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다단계 거래세 방식으로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우리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탈세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일반 소비세입니다.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부 다 과세합니다. 법에서 특별히 면세라고 열거해 놓은 것 빼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과세하지 말라. 면세라고 열거한 것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방식이고요. 다 한다는 거죠. 안 되는 것 빼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만 열거해 놨습니다. 이거 빼고 전부 다 과세해라. 일반 소비세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국세입니다. 국세. 국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세고요. 일곱 번째가 물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 소득세법은 특히 소득세법은 부양가족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인적 공제를 해줍니다. 나하고 얘하고 소득이 똑같아도 나의 부양가족이 훨씬 많으면 나 세금 적게 내라고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줍니다. 똑같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는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세목이 대표적인 게 소득세입니다. 법인세도 일부 그런 공제들이 있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거 없어요.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창출한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 이 기계적인 방식인 물세 방식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은 우리 매회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원리, 세무회계 2급에서 매회 한 문제 출제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창출한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근데 단순히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합니다. 매출의 10%, 매입의 10%.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너 입증해라. 이런 증빙자를 수정해라. 신고를 해라. 그때 한번 빼주겠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 전가시키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 없어요. 자, 보시면 100에 8고요. 부가세 받아서 냅니다. A가 자기가 부담하는 건 없죠. B로부터 거두어서 냅니다. 10. 자, B는 C로부터 30을 거두어요. 매출세액 30, 매출의 10%. 근데 30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A로부터 사올 때 10 부담한 거 빼고 20만 냅니다. 그럼 B 입장도 자기가 부담하는 건 없죠. 자기가 내는 건 없습니다. C한테 30 거두고 자기가 부담한 거 10 빼고 20만 낸다는 거죠. B도 자기가 부담한 거는 없습니다. C, 소비자 팔 때 60을 거둡니다. 근데 C가 B에 사올 때 30을 부담했으니까 요거 빼고 30만 냅니다. 마찬가지 C도 자기가 부담한 건 없죠. 60 거두었고 자기가 낸 거 빼서 30만 내니까, 자, 이런 원리로 다음 단계로 계속 정가 시킵니다. 부담은 누가 해라? 소비자 네가 해라. 대신에 사업자 A, B, C가 각각 10, 20, 30을 내겠다.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내겠다는 겁니다. 사업자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인데 간접세 올리고요. 소비자가 부담하고요. 근데 계산 방식을 전단계 거래액, 매출에서 매입배에서 부가가치를 직접 구한다면 10% 때리는 게 아니라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결론은 같지만 이 매입세액은 입증해야만 빼준다는 겁니다. 매입 있다고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고요. 서류 수령하고 부가세 신고할 때 입증해라. 그때만 빼줍니다. 이렇게 해야만 탈세 방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접세고요. 거래 모든 거래 단계마다 내고 공제받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그리고 일반 소비세입니다. 국가 중앙정부를 관리 감독하는 국세고요. 지방세가 아닙니다. 그다음 물세입니다. 자,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매출의 10% 할 때는 공급자가 이런 걸 발행해요. 뒤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배 등록인데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우선 세금계산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A가 B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가세 10을 걷겠다라는 증빙이죠. 그리고 자기가 2장을 해서 자기가 하나 보관하고요. B에게 교부합니다. 마찬가지로 B는 내가 10 부담한 게 있다. 난 입증 자료입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노란색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해서 반드시 꼭 정확하게 적혀야만 효력에 문제가 없는 그런 필수적 기재사항이고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업태,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이런 부분을 다 작성을 해서 내가 하나 갖고 공급받는 자에게 하나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너도 신고하고 너도 신고해라.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거죠. 일치하도록. 근데 실제 부가세 신고할 때는
내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교부하던 세금 이걸 다 국세청에 제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대기업들은 엄청 많겠죠. 그래서 실제 부가세 신고할 때는 서머니 된 요약표를 제출합니다. 내가 발행한 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 내가 발행한 거는 여기다 적고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 내가 받은 거 여기다 적습니다. 매출의 10% 매입세. 그래서 내가 발행한 거 어디 업체냐? 그 업체에 몇 개 발행했느냐? 토탈 금액은 얼마냐? 내가 사왔는데 매입을 했다. 어디에서부터 몇 개를 했고 총 매입액이 얼마고 세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 서머리를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했고 수령했다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각 거래단계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 수취하고 받고 발행하고 받고 발행하고 받고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이렇게 각 거래단계 할마다 하는 이유는 탈세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자, 일반 소비세. 이번 시간 부가가치세 원리 했는데 이게 전부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어떻게 국가에 납부가 되고 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뒤에서 배우는 게 이제 매출의 10%. 이 매출이 뭐냐? 부가세 과세 대상. 매출 금액 과세 표준이라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구할 거냐? 매입세 무조건 공제해 주느냐? 세금 계산서 없으면 안 해준다. 근데 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해주냐? 법에 따라서는 일부 정책적으로 안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고요. 그렇게 해서 납부세는 언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가? 이고요. 부가가치세를 이런 것들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한 장소를 사업장이라 부르는데 이 사업자의 개념은 뭐고 뭘 등록해야 되는지 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어디를 사업장이라는지 혹시 나의 상호가 변경이 되거나 주소가 바뀌면 이거 정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세한 사업자, 간이가세자의 개요와 어떤 특징, 신고 절차 이런 내용들을 제일 부가가치세 마지막 시간에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첫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